무인도가 화산 폭발해서 바다 영토가 늘어났다고 좋아하던 일본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연쇄 화산 폭발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11개의 활화산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마지막 경고가 절박합니다. 지난 11일 니시노시마가 200m 용암을 분출하는 대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평양 쪽으로 1000km가량 떨어져 있는 무인도 섬 니시노시마는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입니다. 이 섬은 계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나와 땅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에 발생한 화산 분화로 용암이 흘러나와서 섬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2017년도에 해도와 해저 지형도를 발행했습니다. 니시노시마 때문에 영해가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더 분화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올해 7월 5일에도 일본 국토지리원은 니시노시마의 면적이 남쪽으로 150m 확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분화 활동을 하던 니시노시마가 11일 용암을 높이 200m까지 분출하는 등 갑자기 너무 활발한 분화 활동이 거의 매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위성 관측사상 최고인 8300m까지 분화 연기가 올라오는 등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원인 파악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치솟는 것에 대해 기상청은 이런 대규모 화산 분출은 2014년 관측 이후 처음이라면서 현재도 마그마가 대량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유의를 특별히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산 전문가는 일본 전역에서 화산이 동시 폭발하는 엄청난 재해가 우려된다. 당장 어디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화산 방재의 일본 최고 전문가인 리츠메이칸 대학의 타카하시 마나부 교수는 도쿄가 당장 위험하다, 수도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주장할 정도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해온 학자입니다. 니시노시마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 주변의 지질판들의 왜곡이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근 활발한 화산 폭발들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화산 분화가 계속되는 것은 해저의 유라시아판이 필리핀 해판에 계속 밀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본 전역에서 화산이 동시에 폭발해도 당연할 정도로 위험하고 화산이 연속적으로 폭발할 경우에는 바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대지진이 발생하면 도쿄의 후지산이 바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후지산은 마그마를 많이 담그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진 이후에는 후지산은 바로 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일본의 상황은 난카이 대지진이 오늘 당장 온다고 해도 당연한 일일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의 마지막 주문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면 가능하면 서쪽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NHK는 오늘 니시노마의 화산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용암 분출과 화산재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기상청의 당부도 전하면서 전국 111개의 활화산과 후지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링크해뒀습니다. 어제 오늘 니시노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일본 언론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화산 폭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면적이 늘어난다고 좋아하는 보도는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기상청의 관측선이 현지에 출동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활발한 화산 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니시노마가 계속 화산을 폭발해서 일본의 해상 경계를 넓혀다오 라고 박수치는 일부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오늘 현재 지구에는 도미노 효과에 의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배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슈퍼 대지진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전달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예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기사를 통해 타카하시 마나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홋카이도 동쪽 연안 쿠릴 열도에서 초거대 지진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바로 연속적으로 도쿄를 강타하는 수도 직하 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지금까지의 화산 및 지진 데이터를 보면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111개의 활화산이 지금도 화산 폭발 일보 직전에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에는 유라시아판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니시노시마가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줄도 모르고 바다 면적이 넓어졌다고 좋아하던 일본입니다.
그동안 혐한의 극우 정치로 놀고 앉아있느라고 이 급박한 상황을 모른 척한 아베 정부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큰일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파국을 피한 양국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데다가 자세히 보면 일본 정부와 언론이 공조하는 전형적인 얄팍한 행태가 보이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만 때리는 형국입니다. 합의 직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 일본의 퍼펙트한 승리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한국 언론들에서는 일본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인 표현으로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와 국방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고 실세인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인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리화를 위해 하고 있으며 일본 경산성은 합의 내용을 아주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 우리가 먼저 WTO 제소 중단의 뜻을 피력해서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한 것도 사전 조율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양국이 약속한 오후 6시 발표 시간에 앞서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일본은 한국 발표를 보고 6시 8분경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했다.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고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아가 정 실장은 영어로 try me 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상대방을 자극하면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경고의 말이라며 일본에 you try me? 라고 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지 효력 중지와 WTO 제소 중지는 모두 수출 제재 철회의 조건부였다.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가정보원장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빼면 외교 치안 안보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과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의 외교에 대해 일본이 왜곡했다. 강력 항의,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강경하게 표현하고 나아가 try me라는 외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여 일본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의용 실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평생 외교를 해왔고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일본이 사과했다는 내용까지 밝힌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일본이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일본 정부 외무성 차원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반응은 거의 없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초미의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니만큼 일본 언론들에서도 크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일본 언론에는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의 반응이라고는 고작 경산성에서 트윗으로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골자는 조율한 것인데 부수적인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특유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골자라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응이라고는 항상 일본 언론이 써먹는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서 요미우리 신문이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보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요미우리의 기사를 보아도 무슨 단신 기사 수준인데다가 사과한 적이 없다는 발언의 근거도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한 얘기들을 기사화할 때 단골인 익명의 관계자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국가안보실장이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익명의 관계자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 대응의 전부인 것을 보면 사실관계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오늘 아침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재차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일본 측은 사과했다며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터졌는데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관련된 보도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보이죠.
일본은 국가주의 전통이 강해서 민주주의 수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고, 일본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믿고 또 비판을 별로 제기하지도 않고, 아베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이 상황을 호도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은 여기에 발맞춰주고 있는 게 항상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서특필하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요미우리 신문이 조그맣게 낸 기사 하나를 근거로 일본에서는 사과한 적이 없다며 VS를 붙이고 난타전이니 재반박이니 하고 하는데, 참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일본 시각에서 일본 입장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진다며 국익 관점을 요청드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노골적인 강펀치에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잘못 대응했다가는 지소미아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미일 관계의 악화의 원인이 자기들한테 돌아갈 것이 두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